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새벽 5시입니다. 오늘 오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제에서 나와가지고 서초동의 개인집 원래 살던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한남동 시절이 끝났습니다. 파면 선고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저는 줄기차게 윤석열 씨가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준비 없이 용산 국방부 건물로 옮긴 것이 오늘의 윤석열의 처지를 만들었다고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넘을 겁니다.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보통은 기자가 어떤 예측을 하면 기분이 좋은데 이 예측은 적중하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남이 불행해지는 것, 더구나 대통령이 불행해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나 특히 요사이 행동하는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파면된 지 7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파면된 데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된 문장이나 정리된 입장문으로 밝히지 않고 그냥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몇 마디만 남기고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또 자신이 좋아하는 또는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간접적으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때 구속되었던 사람으로서는 할 말이 아니고 취할 입장이 아닙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프랑스 말에서 유래한 것인데 직위가 높아질수록 의무감도 커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통령은 가장 높은 직위에 있으므로 가장 높은 도덕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가장 높은 직위에서 가장 낮은 도덕성을 가지고 통치를 하다가 결국 이 정권을 지금 이재명 씨에게 넘겨주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씨에게 매우 온정적이었던 조선일보도 오늘 사설을 통해서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힘 주자들 윤심 이용 움직임 서로 자해될 뿐. 국민의힘 일부 대선 주자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도 장관직 사퇴 직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나경원 의원도 1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이번 조기 대선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원인이 돼 치른다. 누구보다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 이를 국민이 모를 리가 없다.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0%는 국힘이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했다. 27%는 국힘이 중립적 입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둘을 합치면 77%에 달한다. 16%만이 윤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윤 전 대통령을 정치에서 떨어져 자숙하고 국힘 정치인들은 일부 지지층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일부 국힘 정치인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 눈앞의 당내 경선에서 작은 이익을 보려는 단결이다. 지난 몇 달 동안 국민 대다수는 계엄에 따른 극심한 정치적 갈등, 국정 혼란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왔다. 국가적으로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경제와 안보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대통령 부재라는 조건 속에 사실상 합의하고 있다. 이런 국가적 상황과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윤심 논란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에서 탄핵 반대와 찬성으로 나뉘어 심한 내부 갈등을 겪었다. 이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대선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윤심 논란과 친윤 비윤 갈등이 벌어지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나? 그게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슨 도움이 되겠나? 아주 온건한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조선일보에서 나오니까 새삼 의외로 보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었어요. 크게 통합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은 국민헌법이라는 두 눈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봐도 국민으로 봐야지 자기 편이다, 상대편이다 이렇게 갈라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준은 헌법으로 삼아야 합니다. 국민도 헌법도 버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비참해졌는데도 본인은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이기홍 기자가 쓴 칼럼의 제목은 보수 회생하려면은 윤 축출하고 김건희 사법 처리 선도해야. 이건 아주 작심을 하고 쓴 겁니다. 이기홍 기자의 칼럼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상황은 건국 이래 전무후무한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우선 걱정을 합니다. 절대 권력이라는 것은 대통령 권력 플러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국회의 권력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가능하게 한 것은 100%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로라고 했습니다. 부인이 온갖 스캔들과 국정 개입으로 국회 192석을 헌납하더니 남편은 계엄령으로 정권을 반납했다. 그런데도 정작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자신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한다. 김 여사는 최근에도 밖의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편인데 뭐 기죽을 게 있느냐고 했다고 한다. 착각의 세계다. 원균이 아무리 이순신을 모함하고 형편없는 지위로 아군에 손실을 끼쳤어도 백성들은 왜군과 전투가 벌어지면 그래도 원균의 승리를 기원한다. 여론조사들에서 탄핵에 반대한 30 내지 45%도 그런 심정이었을 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건국 이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진영에 가장 큰 폐해를 끼친 보수 정치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원균이 침몰시킨 건 아군 전선 수십 척이지만은 윤석열은 보수 정권 자체를 침몰시켰다. 이재명의
죄과가 더 큰데 왜 윤석열을 비판하느냐는 일부의 항변은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놔두고 원균을 비판하느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도요토미는 격퇴의 대상이지 찬반 지지 여부를 논할 대상이 아니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아직도 부스러기 몇 조각 얻어먹으려고 윤 주변을 기웃대는 국힘 지도부와 중진 정치인들이다. 그런 행태가 이어지면 국힘은 대선 승리는커녕 영원히 역사에서 윤석열 부부와 똑같이 취급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밥그릇에만 골몰하는 동안 절체절명의 위기는 다가오고 있다. 만약 이재명 정권이 들었으면 헌정 이래 유례없는 권력 독점 시대가 열린다. 1987년 이래 여당이 소수정당의 저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5분의 3 의석 이상을 차지한 것은 문재인 정권 말기뿐이었다. 그때는 코로나 사태와 경제 실정, 곧 다가올 대선을 의식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노란 봉투법을 비롯해 지난 3년간 거부권 행사로 저지된 숱한 좌파 법안들이 다 실행될 수 있다. 80년대식 낡은 착취, 피착취 패러다임에 젖어 있고 의회 민주주의의 요체인 수기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개념도 모른 채 국회 입법을 요구르트 자동 제조기 정도로 여기는 민주당 강성 의원들에 의해 얼마나 놀라운 법안들이 만들어질지 상상해보라. 이재명 전 대표는 벌써부터 내란 적폐청산을 외치기 시작했다. 좌파 진영 특유의 정략적이고 약탈적인 프레임 공세다. 그런데 적폐청산 자체에는 국민 다수가 피로감을 느끼지만은 김건희 청산이 포함되면 국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국민 다수는 김건희 논란의 완전한 해결을 원한다. 김 여사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은 대통령 부인이든 누구든 특혜, 특권 없이 엄정하고 공정한 사법 절차를 거쳐 유무죄가 가려져 만약 결백함이 입증되면 명예를 회복하고 유죄가 드러나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 이재명은 이런 국민 상식을 악용하여 김건희를 빌미로 한 내란 청산으로 보수 진영을 난도질할 것이다. 문재인 표 적폐청산이 망치질이었다면 이재명 표는 도끼질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사법 처리에 실제로는 속도를 내지 않은 채 김건희가 여전히 사법 정의의 성역에 머무는 특권을 누리는데 그 비호 세력이 바로 국힘이라는 프레임을 대선 투표를까지 끌고 가려고 할 것이다. 국민 분노의 표적 좌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걸 깨야 한다. 국힘은 김건희 관련 주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는 특검법을 하루빨리 내놓고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저 정치를 꿈꾸는 듯한데 위험한 몽상이다. 내란죄는 유무죄 다툼의 여지가 크지만은 개헌법 위반 등은 빠져나가기가 어렵다. 국힘은 그를 하루빨리 제명시켜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 국힘의 정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소금 까마니를 맨 채 강물로 들어가는 꼴이 된다. 국힘 대선 후보는 윤 부부 사면은 없을 것임을 선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윤 부부와의 완전한 단절은 보수 통합은 물론이고 중도와 합리적 온건 진보까지 아우르는 반 이재명 연합전선 구축을 위한 기초작업이다. 조직과 구도는 그렇게 반 이재명 기치로 묵되 후보는 경제와 외교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 미국 대선 때 해리슨은 트럼프 비판만 외치고 트럼프는 정책을 외쳤던 결과를 유념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국민의힘이 일제히 이재명 비판만 하는데 많은 국민들은 식상하고 있다는 뜻이죠. 뭘 할 건지,
뭘 할 건지를 이야기를 해보라는 의미입니다. IMF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현 상황은 좌파 포퓰리스트가 국민을 현혹하기 좋은 환경이다. 하지만 국민은 경제 외교 경랑을 헤쳐나갈 실력을 따져볼 것이다. 보수는 건국과 산업화, 경제발전의 주역이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진은 피할 수 없지만 정치판의 예고된 지진은 전략적으로 대처하면 피할 수 있다. 2021년 6월 국힘 당대표 경선에서의 전략적 선택, 이 경우는 이준석 30대 대표를 뽑은 걸 말합니다. 그런 전략적 선택처럼 이번에도 당원과 국민의 집단 지성이 창출하는 내부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목이, 이 칼럼의 제목이 보수 회생하려면은 윤 축출하고 김건희 사법처리 선도해야 입니다. 감사합니다.